예, 법인 세제에 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세목하고 달라서 법인 세제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에는 올바른 경제 정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 세제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제대로 된 개념을 바탕으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이 과연 높으냐 낮느냐 하는 이런 문제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명목 법인세율입니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율이 3단계의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독특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가장 높은 22%를 가지고 다른 국가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한국의 법인세 부담이 높으냐 낮느냐 하는 이런 이 판단을 할 때 명목, 다시 말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인세율 그 자체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정책 수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이제 과세 기반입니다. 우리가 법인세를 부과하기 전에 기업이 창출해낸 이윤의 크기, 이 이윤의 크기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또 가미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감가상각 제도입니다. 이런 감가상각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의 이윤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준비금 제도라든지 또 뭐 비용 공제, 어떤 것은 비용 공제가 되는데 어떤 것은 비용 공제가 안 된다 하는 이런 것도 다 하나의 정책 수단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베이스, 우리가 보통 이제 과세 표준 텍스 베이스라고 하죠. 이 이제 결정하는 이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 사회제가 결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정책 그 수단이 명목세율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반 곱하기 명목세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세 부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목 법인세율 이 하나만 비교해 가지고 과연 법인세 부담이 높으냐 낮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전체 OECD 국가 한 34개, 34개 국가 중에서 한국은 거의 한 21입니다. 34개 국가 중에서 높은 순서대로 하면 21이기 때문에 중간보다 조금 높은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비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략적인 어떤 이런 이 패턴을 보기 위한 그런 지표이지, 이 지표를 통해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세부담이 뭐 큰 차이가 있는 같이 이렇게 단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런 법인세율 관련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그 국가의 경제 크기에 따라서 이 법인세율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에 대한 이런 세금이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것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율에 따라 가지고 민감하게 자본의 이동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이렇게 자본에 대한 이 환경이 좋고 규모 큰 국가일 경우에는 사실 이 법인세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큰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법인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미국, 일본, 독일 같은 그런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인세율이 높아서 한 평균 한 33%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OECD 34개 국가의 평균
법인 세율로 보면은 한 26%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규모에 있는 국가들은 33%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반면에 낮은 이 나라가 조그만 나라,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 예를 들면 룩셈부르크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자본의 이동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법인세율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낮출 수밖에 없죠.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그 나라에 있는 자본이 일순간에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덴마크, 룩셈부르크 같은 이런 경제 규모가 조그만 국가의 경우 평균 법인 세율이 한 23%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 중간 정도 될 수 있겠죠, 그죠? 경제 규모라는 것이. 그래서 캐나다나 호주, 한국 같은 이 정도 규모의 중간 수준의 경제 규모에 있는 국가들은 이런 이 큰 국가와 작은 국가의 한 중간 정도의 법인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단순하게 국가와 국가 간의 명목 세율을 비교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 의미를 찾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다 특성이 있고, 자, 특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가의 경제 규모입니다. 이런 규모에 따라서 명목세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인세 수가 높으냐 낮으냐를 설명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결국 GDP입니다. 그 국가의 경제 규모 봤을 때 법인세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 하는 그걸 보는 것인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의 경우 3.5%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전체 34개의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높은 순서로 보면 4위입니다. 네 번째로 높은 국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전체 조세 부담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바텀입니다. 거의 바텀에 있는 이런 이 나라가 한국입니다. 자, 법인세라는 것도 결국 전체 조세의 한 부분인데, 전체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차지하는 부담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우리 GDP 사이즈에 비해서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 세수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추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 이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법인세에 대한 정책을 우리가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성장을 담보로 하는 세입니다. 지금 세계에 이 재정 문제로 심각하게 골머리 썩고 있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그리스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재정 건전성 이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자,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가들, 골치 아픈 이런 국가들에서도 절대 세금을 더 걷어들이자고 얘기할 때 법인세를 올리자고 이야기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소비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은 지금 또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떤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느냐? 절대 소비세 이야기 안 나옵니다. 제일 먼저 법인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이런 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인세를 성장하고는 별개로 세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은 다른 세목하고 달라서 법인세 인하라는 것은 부자를 감세하는 것이 아니고 감세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부자 돼가지고 하는 이런 정책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방화라는 토픽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가 간의 조세 경쟁이 가장 치열한 세목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어떤 이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보게 되면은 그 나라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 조세 경쟁을 하면서 법인세를 낮춰가는 이런 세상에 오히려 특정 목적, 복지 같은 이런 특정 목적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법인세에 대한 정책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라는 것은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지는 이런 개방화 국제 환경 속에서 가장 첨예하게 조세 경쟁이 발생하는 이런 대표적인 세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학자는 들은 한 번씩 이런 진화론적으로 세상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도 상당히 세율을 낮추는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을 지나면은 저는 법인세라는 것은 아마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결국 서로 간의 경쟁에 의해서 낮추는 경쟁을 하다 보면은 결국 모든 국가가 법인세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도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인세가 없는, 법인세가 제로인 그런 국가가 있을까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틱 3국이 굉장히 재미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에스토니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굉장히 조그마합니다. 굉장히 민감하죠. 인구 해봤자 기호 한 15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가 살 수 있는 길은 굉장히 개방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자본을 유치하는 이런 정책을 폈을 때 비로소 그 국가는 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토니아 이 국가는 세금 측면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독특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94년에 모든 세목을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를 전부 단일 세율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득세 당연히 누진 구조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누진 구조가 급하면 급할수록 우리가 정의롭고 형평스러운 그런 세목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토니아 같은 이런 국가 물론 그 과거 공산권에 있는 그런 국가였었습니다. 이런 형평을 강조하였던 이런 국가가 가장 불공평한 심지어 소득세마저도 단일 세율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자, 이렇게 1994년에 소득세나 법인세나 모두 단일 세율로 계획을 했는데 바로 2000년에 또 다른 계획을 했습니다. 아예 법인세제를 없애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인세제라는 것은 가장 조세 경쟁이 치열한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세월이 가면은 언젠가는 법인세는 지구상에서 없어질지는 모른다고. 자, 그런 현상이 지금 에스토니아에서 먼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000년에 법인세를 폐지하게 되니까 나타나는 효과가 뭡니까? 에스토니아가 1999년도에 연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법인세를 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2000년 한 해의 연경제 성장률이 10%로 점핑을 했습니다. 법인세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인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편협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라는 것은 감세해서 부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감세했지만은 우리가 부자가 되면은 감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뭐 레퍼 커브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 정책을 폈다 이래서 레거노믹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급주의 경제학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험난한 길이 있습니다. 선진국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제대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장,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 중에서 법인세 정책은 가장 중요한 정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면은 절대 한국은 제대로 된 법인세 정책을 펼 수 없고, 그에 따라서 한국은 성장이 아니라 퇴보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법인세에 대한 이런 인식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